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프로그램 언어 5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요, 선택 제어문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제어문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조건 선택문, if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또 다중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 케이스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오류, 디버깅, 이렇게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요, 조건 선택문, if문에 대한 사용 방법과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문, 그리고 if else문,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if문과 if else문,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만 잘 알아두시면 사실은 조건문은 거의 다, 뭐, 90% 이상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else문까지 잘 배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도 또 사용하게 되니까요. 같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제가 이제 디버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이라고 해서 이제 C 언어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의 제어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입력받고 뭐 출력받는 거 열심히 하셨지만 여태까지 그런 것들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쨌든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분기를 해야겠죠.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분기하듯이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을 계속 돌면서 여기를 이제 쭉쭉 반복 돌면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면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는 조건문과 반복문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코딩은 가능합니다. 물론 더 고차원적이거나 더 어려운 코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 아직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메인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메인이 여러 개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죠. 어쨌든 메인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요거까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문장들을 우리가 막 거치면서 입력도 받아보고 출력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복잡 문제를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구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어문에는 문장들의 실행 순서를 변경시켜주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조건식이나 제어문의 조건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인 실행 프로그램의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반복문도 없으면 순차적으로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실행 조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반복 실행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아까 한 바퀴 도듯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건 선택문이라 해서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if문이라고 시연화해서 이제 조건 선택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if문을 쓰는데요. if문을 사용해서 그 주어진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실행문을 다르게 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문을 쓸 때 요렇게 보이시는 요 그림이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라고 하고요. 이 플로우 차트에서 우리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건식을 넣고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통해서 아니면 거짓과 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출력 구문이 있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선 문장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은 참과 거짓하죠. 그럼 참과 거짓은 무엇인가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 뭐 논리나 논리 논리식인가요? 논리 관계식이었나요? 그리고 관계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참과 거짓을 문장을 만들어 가서 거기에 이제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참이면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0이나 펄스가 아닌 모든 문장을 했으니까요. 네, 뭐 true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1, 2, 3, 4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거짓은 이제 0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을 건너뛴다. 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오늘은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바로바로 예제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장 뭐 저번에 우리가 그 사막연산자를 이용해서 과제가 한번 있었죠, 여러분들. 사막연산자를 이용해서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조건식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그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코드를 하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한번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동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콘솔 앱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콘솔 앱을 선택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이제 좀 높은 버전에서는 C++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 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뭐 빔 프로젝트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콘솔 앱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거는 윈도우 프로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되네요. 네, 요거는 콘솔 앱을 선택하는데 이때 어, C++로 선택이 됩니다. 어쨌든 만들어 본 다음에 이름은 우리 책에 있는 EX 여기서 EX5 언더바 1 여기서 꼭 점 C를 붙이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5-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더를 지정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걸 제가 썼던 폴더라 아마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폴더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폴더를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C 언더바 24라는 제가 그 하나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를 선택해서 여기다 이제 처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명이 프로젝트 명이 겹치면 폴더가 겹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폴더를 좀 변경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제 지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삭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난감해하는 상황이 한 번 또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저거 이렇게 요 솔루션 그 창을 꺼버린 상황이죠. 솔루션 창을 꺼버린 상황이면 진짜 여러분들 난감해하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뭐 인터넷을 좀 찾아봐서 솔루션 탐색기를 찾으면 되지만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면 보기에 보면은 보기라는 게 이제 어떤 거를 창을 킬 거니까 보기 있을 거고요. 보기에서 보면은 솔루션 탐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를 찾아서 이렇게 키시면 다시 키시면 여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혹시라도 닫아 놓으신 분들은 보기를 가셔서 솔루션 탐색기로 해서 여기 꼭 예, 요게 이제 또 요렇게 이제 반대로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 여기다 붙였네요. 네. 잘못 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고 아마 여기서는 디폴트로 제가 원래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붙여서 실행 결과가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상황에서 보시면 얘는 C++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파일명도 그냥 자기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완전히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여기 두 가지 설명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지만 제거라는 방법이 있고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를 하시면 아까 거기 있는 폴더 네, 여기서 아까 있던 폴더에 가보시면 아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SLN이라는 폴더 있어요. 이건 프로젝트 폴더예요.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그걸 실행시키는 파일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 제가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요 폴더 들어오면 여기 이게 있고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이쪽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되는 폴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영구히 삭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옆에다가 잠깐 놔두고요. 그래서 새로 추가해서 새 항목을 추가한 다음에 EX 5 언더바 1.C로 이렇게 해서 여기 확장자까지 해서 추가를 해서 만들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 이 폴더를 잘 활용하시라고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오늘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제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 아이고, 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예제를 가져왔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요건 제거해야죠. 여러분들 요걸로 제가 스캔F 언더바이스가 아니라 스캔F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요거가 꼭 그 스캔F를 이제 그 몇 가지 안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걸로 썼는데 요게 없는 상태로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러가 뜹니다. 에러 뜨는 내용을 이렇게 쭉 잘 읽어보시면 에러 내용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게 없다, 뭐 헬퍼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여기 그 인크루드문보다 더 위에다가 D만 눌러도 디파인 그냥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타이핑 해주셔도 되고 이걸 복사해 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복사하지 않고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쓰면은 좀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안 알려주나요? 알려주진 않네요. 네, 워닝을 에러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 왜 제가 이 방법을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옵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속성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그 속성 중에서 얘를 잠시만요. 어디서 보는 게 있었는데 여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성 들어가면 여기서 그 에러에 어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디버깅해서 뭘 제외하겠다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 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세팅하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얘는 어쨌든 에러가 난 걸 보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무시되었다라는 이 녹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코드적으로 보실 때는 좀 워닝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보면 이렇게 떴고요. 창 두 개가 떴고 여기서 값을 두 개 입력하라고 하죠. 그래서 11랑 20을 넣으면 이때 뭐가 발생할까요? 여기 조건문이 발생하면서 A와 B를 비교해서 만약에 더 큰 수가 있다면 큰 값으로 나오게 하는 20이 더 크니까 20이 더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if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는 관계식이죠. 관계식을 통해서 A가 B가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걸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설명을 보시면 PPT에 설명을 보시면 참이면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장 안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얘가 만약에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메모리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는 메모리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관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모리를 어떻게 그려드렸죠?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딱 있으면 여기에 몇 동 이렇게 있는데 이때 생성되겠죠? 어딘가를 생성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에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사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원래는
원래 번지수로 따지면 뭐 위에서부터 내려간다 그러면 뭐 여기는 10층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1호일 테고 그 다음이 그때가 901호이겠죠. 901호, 뭐 902호, 903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지금은 이렇게 900으로 다 쓰면 너무 힘드니까 음, 1호라고 할게요.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있다 그러는데 요때 이제 여기 크기를 정해줘요. 이게 물론 네 칸을 인트는 네 칸을 잡는 건데 이것도 편의상 지금은 빼놓고 그냥 칸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인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의 제일 첫 번째 1호에 있는 애를 A번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B번지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max라는 번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메모리가 이렇게 쭉 생겼고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된 거죠. 우리는 A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 B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출력문을 나올 겁니다. 순서는 우리는 항상 메인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우선은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과 5를 입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과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요 주소 우리 A에 대한 주소의 값을 저장하겠다. 요 첫 번째 입력한 값 우리 스캔F가 입력을 받는 애죠. 입력을 받는 애가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을 여기 A에 넣겠다. 이때 들어가는 거는 %d니까요. 정수 형태의 값을 받겠다. 물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들어오는 값은 이쪽에 B에다가 이게 이제 주소죠. 주소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의 주소 총 누구죠? A의 주소는 1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B의 주소는 누구죠?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다가 정수를 보내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요. A라는 사람의 주소 1번 주소에다가 내가 편지로 여기에 입력받은 값을 보내겠다. 그리고 얘도 여기 B에 입력받은 값을 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을 입력했으니까 이게 어디죠? A의 주소로 간다 그랬어요. A 주소는 1이에요. 1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3이 저장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5가 저장될 거예요. 이거는 편지처럼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 주소를 이용해서 편지처럼 보냈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어떻게 나왔다? A의 주소로, B의 주소로 우리가 찾았다. 그거를 다 이렇게 여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소를 빼면은 동작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주소를 안 넣고 그냥 A한테 보내겠다고 하니까 A 어딨지? 이렇게 찾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넣는다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아직 맥스에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 완료됐고요. 한 칸을 내려와 봅니다. 한 칸은 뭐 빈 칸이니까 그 다음 칸 뭐죠? 맥스라는 값에 맥스라 맥스야 맥스에다가 대입을 해줘. 이거 대입이죠. 대입 연산자 여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입 연산자 있고요. 대입을 해주는데 누구의 값을 대입해주래요? A를 대입해주래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A가 들어가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요거를 우리가 A가 들어가게 하려면 진짜 여기 이렇게 요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A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누구죠? 당연히 A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죠. 그 누구죠? 그게 3. 이렇게 3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맥스가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우면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좀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 2, 3, 4, 5, 6 이번엔 7층까지 있는 거였네요. 그래서 여기 A고요.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맥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이라는 값과 5라는 값과 맥스에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실행된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건문에서 B와 A를 비교하래요. B는 뭐죠?
B는 5번이에요. 5. 맞나요? 그 다음에 A는 뭐죠? 3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얘는 참이겠죠. 그쵸? 왜 참이죠? 여러분들 요 당연히 요 조건문이 맞았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거짓이겠죠. 틀렸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반대로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참입니다. 참이면 그 밑으로,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참이라면 바로 밑에 있는 코드를, 거짓이라면 이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실행할 건지 이걸 실행할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 시간을 많이 뺐네요. 네, 이번에는 그냥 짧게.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때 맥스의 값은 다시 대입을 해주래요. 그럼 얘는 들어있던 애는 이제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5가 들어옵니다. 맥스에 5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행된 상태가 우리 메모리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돼 있다. 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겠죠. 가장 큰 수는 %t. 얘는 프린트F에서는 스캔F에서는 입력 쪽이지만 프린트F에서는 뭐죠? 정수를 출력하는 구문이 될 거고요. 그때 정수는 누구다? 그 이 순서에 맞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변수가 맥스가 됐기 때문에 맥스의 값 5가 열로 출력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큰 수 5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코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 메모리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관점으로 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메모리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조금 제가 메모리 관점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있는 코드를 바꿔서 좀 실행을 해보면, 네, 아까 있는 코드를 제가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서 이번에는 아까는 A에다가는 작은 쌀을 넣고 B에 큰 값을 넣는데 이번엔 10하고 5라는 값을 넣게 되면 앞에 있는 게 크죠? 그럼 앞에 있는 10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또 다시 이번엔 반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5라는 값을 넣고 뒤에다 10을 넣으면 그래도 큰 수는 10이 나온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10과 5가 들어갔는데 이때 요 구문이 먼저 동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맥스에는 A의 값을 먼저 넣어줬던 거예요. 요 A. 그럼 A 값이 뭐죠? A 값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문이 어떻게 될까요? 참이면 B로 바뀔 거고요. 거짓이라면 A의 값으로 나올 거예요. 이 조건문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 하나를 이용해서 어떤 선택의 갈로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A가 큰 수인지 B가 큰 수인지, 네, A가 큰 수인지 B가 큰 수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때 좀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하나의 꼼수를 사용한 거는 먼저 여기에 맥스 값에 A를 넣어주는 행위를 했다는 게 요 하나의 구문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네, 요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코딩하는 방법이죠. 내가 이 조건문 하나밖에 못 써. 그러면 이렇게라도 쓸 수 있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막연산자는 이런 형태로 좀 활용하시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분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막연산자를 코딩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 쓰시면 훨씬 편하게 코딩하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배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얘도 똑같은 조건문인데 if문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 if문을 두 개를 사용해서
다른 조건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을 한번 보게 되면 얘도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일 그대로에다가 제가 지금 코드를 그냥 바로바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의 속도나 이런 걸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변경하려고 하니까요. 좀 여러분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안 만드는 거는 한번 앞에 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건문이 똑같은 if문 두 개인데요. 그쵸? 근데 60보다 크냐? 크거나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작으면 합격. 그리고 얘가 스코어가 60보다 작으면 불합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하나의 이제 if문 하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제가 여기서 뭐 60을 넣어보면 합격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넣었을 때 이번에는 40을 넣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조건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조건문을 씁니다. 근데 아직도 좀 불편하긴 해요. 왜 불편하냐면 얘는 이 조건이 서로 사실은 같은 조건인데 이걸 두 개를 쓴 거지만 좀 중간이 겹치는 조건들. 예, 만약에 불합격이 뭐 두 가지를 합쳐서 한다든지 여기가 70점이라든지 아니 70점일 때 합격이 아니라 A, 뭐 B, C 이렇게 점수를 내려고 그러면 이 조건도 들어가고 이 조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새로운 기법들이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얘도 한번 메모리로 한번 보는 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모리로 보여드리는 거. 얘는 뭐 굳이 메모리로 보여드리는 거 말고 좀 이따 또 뒤에서 메모리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아까 이제 if문을 두 개 써서 했는데 if문 두 개 썼죠. 여기서는 이게 똑같은 조건이니까 if문을 두 개 쓰는 게 가능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을 또 써야 될 게 뭐냐면 if else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쉬었다가 여기를 다시 합시다.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if문만 가지고 했던 조건은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10분이나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